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은퇴자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귀촌에 관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만큼 빠르게 사연의 주인공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세 박영수입니다. 37년간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살아온 평범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퇴직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들여 강원도 산골 마을에 집을 사서 귀촌의 꿈을 키웠다가 불과 1년 만에 모든 걸 포기하고 서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퇴 후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값비싼 교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37년간 교단에 서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학생들 상담하고 학부모 전화 받고 수업 준비하고 주말에도 학교 행사나 연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아내 정수기와는 28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딸 둘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여보, 이제 정년 퇴직하면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게 그동안 너무 바빴네. 2023년 2월 퇴직식 날 동료들이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라고 축하해줬지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37년간 해온 일을 그만두니까 허무함이 몰려왔어요. 퇴직 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귀촌 성공 사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60대 부부가 시골로 내려가서 텃밭도 가꾸고 닭도 기르면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보, 이거 봐. 서울 미세먼지 또 나쁨이야. 맨날 일해. 우리도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어떨까? 마침 그 시기에 미세먼지가 연일 최악 수준이었고 아파트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퇴직금으로 서울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엔 부족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귀촌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에서 강원도, 경북, 전남 시골 매물들을 보는데 서울 아파트 값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여보, 여기 봐. 강원도 홍천의 전원주택이 1억 5천만 원이야. 와, 정말. 서울이면 이 돈으로 원룸도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강원도 홍천의 한 산골 마을에 있는 20년 된 전원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집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집 정말 보기 드문 매물이에요. 서울분이 급하게 처분하는 거라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나온 거거든요. 120평 대지의 30평 주택. 평수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각 트여진 마당을 보니 속이 시원했고 공기도 정말 맑았어요. 무엇보다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토마토랑 상추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게 매일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저희는 고민 끝에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2억 중에서 1억 5천만 원. 앞으로의 노후를 생각하면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2023년 6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37년간 살던 서울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자유야. 응, 공기도 좋고 정말 힐링될 것 같아. 이사 첫날 아침, 아내와 저는 새소리로 눈을 떴습니다. 한적한 산골, 마당 한켠엔 작은 텃밭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가 직접 토마토랑 상추를 키울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저도 설렜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만의 전원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아침마다 직접 모종을 심고 뒷산 산책을 하면서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실감했습니다. 도시에선 형편없이 비쌌던 채소들이 우리 손에서 쑥쑥 자라나는 걸 볼 때마다 아내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도시에선 이렇게 신선한 오이가 얼마였는지 알아? 이렇게 직접 먹으니 돈 주고도 못 살 경험이네. 주말이면 읍내 장터도 구경 다녔습니다. 처음 만난 이웃이 직접 키운 감자를 한 바구니째 건네주시며 잘 정착해보라 격려해 주실 땐 진심으로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시 친구들에게 사진을 올렸죠. 와, 진짜 성공했네. 너도 이제 귀농인? 칭찬과 부러움이 쏟아지니 저희 부부는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고구마도 굽고 둘이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진작 이런 삶을 시작하지 못했을까? 그러게, 서울에 있을 땐 상상도 못했지. 문제는 첫 겨울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추위였어요. 12월 중순,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거였습니다. 여보, 물이 안 나와. 뭐, 어떻게 된 거야? 급하게 수리 업체를 불렀는데 출장비만 10만 원이고 수리비까지 합쳐서 80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3일 후에나 올 수 있다고 수리기사가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산골이라 자재 가져오는 것도 힘들고 겨울철엔 공사비도 비싸요. 결국 3일 동안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62세 나이에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수도관 수리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20년 된 집이다 보니 여기저기 노후화가 심각했어요. 보일러 교체비만 150만 원.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수리비로만 300만 원 가깝게 나갔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적금이 금세 다 떨어지겠어. 그러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결정적인 사건은 2024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정말 죽을 것 같아. 뭐? 병원 가자! 문제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 1시간 거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혀 있었고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도 40분이나 걸려서 왔어요. 서울에서는 10분이면 왔는데 급한 마음에 괜한 구급대원분에게 한풀이를 하자 구급대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산골이라 시간이 좀 걸려요. 죄송합니다. 결국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큰일은 면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복막염으로 위험할 뻔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골에 사시면 정기검진을 꼭 받으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셔야 해요. 아내 간병을 위해 병원 근처 모텔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숙박비까지 합쳐서 2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여보, 우리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도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마을은 인구 120명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대부분 7, 8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늙은이들만 남았어요.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니 반갑긴 한데 잘 적응하실 수 있을지 항상 걱정했어요. 처음에는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여유롭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여보, 오늘도 아무도 만나지 못했네. 그러게 해. 서울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저희 모습을 안타깝게 보던 딸이 걱정을 하더군요. 아빠, 너무 외로워 보여. 서울로 다시 올 생각은 없어? 아니야, 괜찮아. 공기도 좋고. 딸들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2024년 12월에 왔습니다. 50년 만에 폭설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3일 동안 마을 진입로가 막혀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어요. 식료품도 떨어지고 난방용 기름도 부족해졌는데 여보, 이러다가 정말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정말 서울로 가고 싶어. 그때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로맨틱한 전원 생활은 드라마 속 얘기일 뿐이고 현실은 생존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 우리 서울로 돌아가자. 결국 2024년 12월 말에 시골집을 매물로 내놓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년 반 만에 팔았는데 1억 1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집값 손실 4천만 원, 리모델링비 800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총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었습니다. 야, 박영수. 너 귀촌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금세 돌아왔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지인들의 비아냥거리는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은퇴자 여러분, 혹시 지금 귀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의료시설을 확실히 점검하세요. 종합병원까지의 거리와 시간, 응급상황 시 교통편, 전문의 진료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겨울철 생활 여건을 꼭 고려해 보세요. 여름에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는지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난방비, 제설 상황, 고립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세 번째, 주택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세요. 20년 이상 된 시골집은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수도,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 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네 번째,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하세요. 도시에서의 인간관계와 문화생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다섯 번째, 최소 6개월은 임대로 살아보세요. 바로 집을 사지 마시고 단기 숙박으로라도 6개월 이상 살아보신 후 결정하세요. 단기 숙박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서울 전세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어요. 귀촌의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검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실전 이야기와 생활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